안녕하십니까. 토오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오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리미엄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 안에 드리는 부가시설, 부가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PRP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뭐냐? 기존의 모듈에 있는 거 말고 좀 더 부가적으로 돈을 더 내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그 아파트 격리들은 대부분 느끼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인터넷 뱅킹을 쓸 수 없고, 왜냐면 입대위에서 그 회계에 관련된 돈, 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감도 회장님이 따로 갖고 계시고 약간 보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격리한테 그 권한을 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의 업무 처리를 좀 빨리 하기 위한 처리, 즉 조회, 은행 계좌 실시간 조회라던가 아니면 그 조회된 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그 입주자 명부나 그타 뭐 등록된 사람들을 매치해서 수납 처리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프리미엄 서비스의 장점이죠. 금액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지만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하시는 대표자가 있으면 신청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한다 치고 이 프리미엄 서비스 안에 있는 그 모듈의 명칭, 은행 조회 서비스에 XP뱅킹이라는 이 사람들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XPRP 뱅킹 이름 하나는 잘 만들어요. 이 XPRP 프리미엄 서비스 쓰는 뱅킹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은행, 관리소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빠른 계좌 서비스라고 은행에 가서 대표자님하고 아니면 위임장 받고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이 되어 있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로그인한 후에 빠른 계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사항은 은행마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로그인하고 빠른 조회 서비스 신청할 때 기업 뱅킹, 뱅킹 관리, 뱅킹 환경 설정, 빠른 조회 서비스 등록하고 빠른 계좌 등록 이런 식으로 이거 은행마다 조금 다르니까 좀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새마을금고는 그냥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라. 이런 거 뭐 다 틀리죠. 그래서 요거는 모듈을 보고 해야 되고, 뭐 계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XPRP 뱅킹은 우리가 이제 계좌를 등록을 해야 돼요. 요거는 그 들어갈 수 있는 카테고리긴 한데, 여기 계좌 정보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쓰는 관리비 계좌라던가 아니면 잡수익 계좌라던가 이런 계좌들을 계좌정보 관리로 들어가요. XPRP의 회계의 기초정보에 계좌정보 관리로 등록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모듈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 조회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행추거나 신규 넣고 입력하고 저장, 그리고 나중에 인쇄까지 이런 식으로 XPRP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P뱅킹에 등록한 은행을 이제 기존에 있던 걸, 기존은 있었겠죠. 근데 프리미엄 서비스는 그거에서 더 한 단계 더 조회할 수 있는 거니까 계좌는 이미 등록이 돼 있을 거야. 입주 아파트는 등록하겠지만 이미 있기 때문에 계좌 정보 관리해서 조회하면 돼. 은행들이 뜨죠. 지금 당신들이 쓰고 있는 관리비 통장이.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XP뱅킹에 등록한 은행을 더블 클릭해요.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해요. 그리고 나서 밑에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 계좌번호를 등록해요. 그러면 계좌번호 이렇게 다 등록하죠. 그죠? 무슨 예금 종류, 뭐 관리비 수납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용으로 이제 변경한 후에 사업자 번호, 비밀번호 같은 걸 등록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쭉 내리면 계좌번호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뱅크가 바로 XP뱅크거든요. 이거를 미사용인데 아마 사용으로 체크하시고, 사업자 번호는 아파트 계좌의 사업자 번호, 아파트 계좌의 명의의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고, 계좌 비밀번호는 그 빠른 조회 서비스, 빠른 조회 서비스는 계좌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 4자리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은행마다 등록되는 내용이 좀 다르니까 요 밑에 있는 표를 확인해서 동그라미 표시된 거는 다 등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남은행은 빠른 서비스가 계좌번호하고 계좌 비밀번호하고 사업자번호만 넣으면 빠른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XP뱅킹 연결이 되는데 국민은행은 여기서 하나 더 인터넷 뱅킹 아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고는 사업자번호 옵션으로 스크래핑 같은데 이게 뭐 말은 좀 웃기네요. 여하튼 이 표기된 거는 등록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파트마다 다르다. 그리고 계좌 정보하고 계좌 비밀번호, 즉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가 잘못 등록된 상태에서 1회 이상 조회 시 계좌 조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못된 비밀번호로 3회 이상 조회할 때는 은행 지점 방문해서 다시 비밀번호 입력할 때 그러니까 은행 지점 방문해서 다시 그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입력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러면 XP뱅킹 들어가면 초기 화면에 하단에 수납기간 및 기간 선택해서 화면 이동 없이 조회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 XP뱅킹으로 들어가면 관리비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납기간 전체, 조건은 입출금, 기간은 전일, 조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일주일. 만약에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XP뱅킹이라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계약한 날부터 조회가 되는 거지, 내가 어제 계약했으면 어제 거가 조회가 돼요. 근데 어제부터 계약을 했는데 그 전달 거 조회하고 싶다 한다고 해도 조회가 안 돼요.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전계좌 조회는 인터넷 뱅킹 로그인 하지 않아도 XP뱅킹 3번에는 계좌 조회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리비 자동 수납,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동호 입금자명 자동해서 얘가 어느 정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것까지는 매칭해서 수납을 해줘요. 수납기간 입출금 조회 수납 전체, 조회 기간은 전일이나 일주일, 15일, 당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 선택하시고, 여기서는 2월 13일에서 19일에서 입출금 조회, 출력 조건 세로, 그 다음에 그 조회 하면은 여기 밑에 쭉 뜨죠. 이런 식으로 그 국민은행 일자, 뭐 계좌번호, 입금 얼마, 그리고 의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입출금 조회 같은 경우는 전일 선택하여 전체 계좌의 전일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요. 조회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 기능은 가능하죠. 아까 붙듯이 전일, 일주일, 15일, 당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일 조회할 때 당일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 전체, 수납기간 전체, 전일, 이런 거 입출금, 출력 조건 새로 하고 조회하면 여기 뜨죠. 그래서 이제 떠요. 계좌번호하고 국민하고 이렇게 쭉 떠요. 일자, 시간, 입금.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잔액 같은 경우 의뢰자 1206호라고 해서 관리비 수납동 1동 1206호 이렇게 입출금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수납 여부를 체크를 하고, 여기서 수납 여부를 체크하고 여기 체크 표시 있죠? 체크박스 체크하고 수납 처리하면 얘가 수납이 되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 거는 대상 아님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는 얘가 최대한 매칭을 해주는데 만약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찾아야 되죠. 조회된 내역 중 동호 확인이 안 된 내역, 그죠? 이런 것들 수납 동호가 자동으로 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는 제가 먼저 말하긴 했지만 여기 보면 국민하서 여기 504호, 아리안 1613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입금자명이 지난달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가 뱅킹이 XPRP 뱅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수납 처리를 해줘요. 자동으로 표기도 해주고. 근데 확인된 입금 내역의 선택 체크 후 수납 처리 버튼 이렇게. 아, 그러면 요거는 됐다. 이거는 수납해도 되겠다. 그죠? 동호가 자동으로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입금자는 동호 표시 안 하고, 그죠? 대충 504호입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1동 504호야. 2동 504호도 아니고, 그죠? 504호입니다. 이렇게 대충 의뢰자가 썼는데도 지난번 입금한 거하고 매칭해서 얘가, 얘는 1동 504호야. 그리고 아리안 1613호. 그러니까 아리안 이분이 1동에 살지만 이게 상가 오피스텔일 수 있죠. 자기 상호하고 1613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지난달, 지지난달, 지지난달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입금했으면 얘가 알아서 찾아서 수납 동호를 표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동으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조회된 수납된 XP뱅킹에서 조회된 내역 중 수납 동호가 얘가 이력이 있으면 연결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이거 이 집 맞아, 이 집 맞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서 수납 처리를 클릭합니다. 수납 여부에 수납으로 그러면 얘가 표기가 되고 XPRP에서 수납 처리로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체크해서 수납 처리했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조회가 되면 여기 수납 여부 여기 두 개는 수납으로 되는 거예요. 김종석 씨는 아직 안 했어요. 확인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수납 저기 XPRP로 들어가면 지금 이거 1동 504호, 1동 1613호 이거 두 개가 일반 수납으로 들어가집니다. 즉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계좌 조회도 할 수 있고 얘가 최대한 매칭을 해서 수납 처리를 체크로 저장만 하면 수납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도 못 찾겠다. 뭐 AI가 모두 다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입금된 내용 중 동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 입금 금액은 이제 얘를 입금 금액을 이렇게 따닥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 미납 사례를 치는 거죠. 그 중에서 동일 금액이 있는지 동일 금액이 있으면 얘가 이거를 고지서를 보고 넣겠죠. 더블 클릭하면 1동 1401호에 이가람을 입금자 관리에 등록하시겠습니까? 입금자는 이가람이라는 의뢰자인데 더블 클릭했더니 이 같은 이 금액으로 찾았더니 세대가 딱 요거 하나야. 그죠? 그럼 확인 하고서 입금자 관리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최대 몇 명까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거든요. 하고 나면 그죠? 그러면 얘가 1동 1401호로 이제 수납 이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가람님이 또 입금한 이제 얘가 알아서 매칭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달 통장 내역 찾아보지 않아도. 그죠? 그러면 체크하고 수납 처리하시면 되죠. 예금주명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는 입금자 관리를 통해서 동호 매칭해서 수납 동호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인데 얘는 입금자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입금자 관리 창이 팝업이 뜨고 행 추가해서 등록하시면 돼요. 최대 그 동호에 5명까지. 자, 한번 볼게요. 입출금 조회에서 전체 전일해서 기간 넣고 조회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 내역 조회는 조회된 데이터가 없죠. 근데 여기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 상관없이 그냥 요 오른쪽에 여기 입출금 조회 버튼의 오른쪽에 입금자 관리가 있어요. 얘 기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요를 누르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1동 401호 홍길동 배우자 입금자 근데 행추가를 하나 더 넣어요. 행추가해서 넣어서 여기다가 입금자 3번, 4번, 5번 이렇게 5명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잔액조회 등록된 계좌의 잔액을 일괄 검색할 수 있어요. 당일 거래는 좀 제외하고 왜냐면 변환될 수 있으니까 전일 것까지. 그러면 여기서 잔액조회를 들어가면 전일 것까지예요. 당일은 아니고 조회를 넣으면 최근 잔액 조회해서 얘가 바로 하루 전 것까지 최종 잔액 각 계좌번호 그죠? 신한이면 신한, 국민이면 국민 이렇게 모두 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자, 이제 이거 갖고만 하지 않고 우리 입력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모듈은 출력이 돼야 되죠. 이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출력 조건을 선택해서 인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는 조회 내역 전체. 당연히 그렇죠. 수납은 수납 처리 완료한 내역을 인쇄하는 거고 미처리는 수납으로 체크했지만 일부 새로 수납이 되지 않은 내역을 인쇄하는 거고 미처리 수납 대상 입금된 내역 중 수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역을 인쇄 미처리했지만 수납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 인쇄 수납 대상은 입금된 내역 중 수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역 인쇄. 이거는 좀 약간 미처리, 수납 대상.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하면서 느끼면 될 텐데 굳이 이거는 많이 쓸 것 같진 않은데 자 볼게요. 입출금 금액에서 기간 넣고 그죠? 여기서 세로 형식 출력 조건에서 수납, 미처리, 수납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를 하면 얘가 뜨겠죠. 조회 뜨면 그때 바로 이거 인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력 조건을 여기서 선택하고 조회하고 인쇄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좌 조회 외환
몇 동 몇 호 잔해, 입금액 잔해 이런 식으로 통장에 대한 계좌 조회가 됩니다. 거래 내역이 쭉 뜨겠죠. 자, 여기까지는 프리미엄 서비스, 즉 XP 뱅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죠. 그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얘가 그거예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의 부가적으로 부가 서비스. 자, 일단 얘를 먼저 볼게요. 관리비 부가 처리해 보면 영유아 쉼터 이용료 0이고 저장품도 0이고 좀 위로 좀 올라가면 헬스장 요금이 0입니다. 일단 5월달 거 이제 빈 거를 일단 먼저 보여드려요. 이 상태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프리미엄 서비스 있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파트 뱅킹은 따로고 부가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택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구분 등록은 처음 입주할 때 또는 처음 세팅할 때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한 5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 필요한 걸 이제 시설이면 시설, 그죠? 저장품, 헬스장 이런 거 여러분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위에는 1번 코드에 대해서 사용하고, 그죠? 저장품이면 저장, 그 다음에 사용 여부는 사용, 미사용 같은 거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부가 항목명은 부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코드, 부가의 관리비 부가 처리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세팅해서 여러분들이 연계를 할 수 있죠. 사용은 사용하든가, 그죠? 그 다음에 영유아 마찬가지. 영유아 이용료, 부가 항목명 집어넣고 사용하든가. 이게 부가로 프리미엄, 헬스장 같은 피트니스, 복리시설 같은 경우를 부가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별도 금액 아니고. 별도 금액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를 시설 들어가면 중분류 시설, 하분류 가스 감지기, 그죠? 그 다음에 헬스장, 중분류 헬스장, 하분류 헬스장 사용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추가할 거 있으면 두 번째 코드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죠? 필요 없으니까 삭제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제 서비스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서비스로 등록을 들어가면 이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설 부분이 아까 저장품 하나 있었죠. 5월달 거 할 거니까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0일 일단 기간 넣고 일단은 행추가 그래서 일자 2021년 예를 들면 5월 11일이에요. 999 만만한 거죠. 101로 해서 엔터 치면 아까 중분류하고 엔터 쳤을 때 하분류 했던 게 들어가요. 단가는 25,000원 하나. 그래서 25,000원은 999 101로 부과될 거예요. 그죠? 김 반장님이 알려준 대장으로 이렇게 저장하시다. 그럼 또 하나 있어요. 헬스장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저장하시고 그쵸? 저장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헬스도 있었죠. 서비스 항목에 이번에는 헬스장. 자 이제 헬스장도 들어가요. 조회 한번 했는데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행추가 이제 날짜 넣죠. 등록하신 분 5월 1일부터 등록하셨어요. 999 103 접수번호는 순번 시리얼 넘버 1번 놓고 이용자 이름 쓰고 입주자 이름 쓰면 되겠죠. 회비 2만원이고 라카가 5,000원이에요. PT 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35,000원. 이용기간에 이건 솔직히 별 쓸 일은 없는데 어쨌든 쓸만하면 쓰시고 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특이한 사항 비고 같은 경우 할인하는 데서 예민함 무슨 이런 거 쓰면 되시고 그리고 이것도 저장하시면 돼요. 그죠? 신규 재등록 이거는 제가 설정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영유아 커뮤니티 영유아 들어가서 이것도 행추가해서 집어넣습니다. 2021년 5월 10일 했어요. 999-104 엔터 치면 아까 중분류 했던 거 있죠? 영유아 쉼터 엔터 치면 영유아 쉼터 이용료 하분류가 나오고요. 놀이방 시간당 금액 예를 들어서 적절한 거 넣어야 되는데 자 이용시간 한 달 30시간 금액 너무 크다. 그럼 좀 낮출게요. 1,000원으로 해서 30시간으로 해서 3만원 맞춘 거예요. 그냥 이제 저장했어요. 그럼 요대로 하면은 이제 데이터는 넣은 거죠. 근데 주차 부가처럼 똑같이 위약금 있으면 집어넣으면 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시고 이거를 부가에 반영시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부가 반영으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모듈상 일단 지금 3개 보이죠? 3개 반영합니다. 부가 반영했어요. 오른쪽에는 부가 반영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맨 처음 했던 부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가로 들어가서 관리비 부가 처리로 들어갑니다. 기억하시죠? 시설, 영유아, 헬스 이거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관리비 부가 처리 들어가서 조회를 한번 하면 지금 보세요. 헬스장 35,000원 들어갔죠. 그리고 영유 아까 3만원 들어갔고요. 아까 저장품 25,000원 들어가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 서비스로 커뮤니티를. 내가 좀 디테일하게 한다면 우리는 근데 그 디테일하게 넣지 않고 엑셀로 한다면 그냥 합산해서 그냥 별도 금액 넣는 방식이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프리미엄 쓰신다 그러면 이거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력이 다 관리가 되니까 굳이 엑셀로 반영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만약에 내가 틀렸어. 이거 지워야 돼. 그럼 똑같아요. 서비스 등록을 들어가세요. 가서 기간 넣고 삭제 누르고 저장. 그죠? 저장하시고 똑같이 헬스장도 지워야 돼. 그러면 헬스장도 들어가요. 서비스 항목 헬스장 조회 체크 삭제 저장. 그리고 또 하나 영유 있었죠. 영유화도 선택하시고 그죠? 조회하고 삭제, 체크, 저장. 그럼 이제 이 상태로 하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부가 반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돼요. 부가 반영으로 들어가야 되면 한 번 더 보내줘야죠. 얘가 수정했다고 확정적으로 반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 반영 다시 들어가서 이 부가 반영 맨 마지막 거야 되는데 가운데 생뚱맞아요. 조회. 그러면 부가 반영 아무것도 없죠. 아까는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다시 반영한 거예요. 다시 들어갑시다. 부가, 관리비 부가 처리. 부가 처리에 관리비 부가 처리 들어가면 지금 다 지우고 다시 부가 반영했기 때문에 아까 그 헬스장부터 영유아 시설 관련 저장품까지 금액이 없어야 돼요. 보세요. 헬스장 없죠. 그죠? 그리고 밑으로 가서 영유아 쉼터 이용료도 금액이 삭제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장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 빠른 조회 서비스를 하면 이거를 사용할 때 커뮤니티가 있다. 그러면 프리미엄 서비스에 있는 그 부수적인 업무, 헬스라던가 그런 거를 이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적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여러분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주변에 많이 퍼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